어느 지역에서 생산되는 귤의 당도는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1.5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표는 이 지역에서 생산된 귤 중에서 임의로 9개를 추출하여 당도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본을 뽑은 거죠. 9개 표가 있고요. 이 결과를 이용하여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귤의 당도의 평균 m을 신뢰도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은 그랬습니다. 평균을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표본의 평균을 알아야 됩니다. 표본의 평균을 이용해서 이를 추정을 하죠. 일단 표본의 평균을 구해보면 이것들의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당도 10자리가 4개죠. 이렇게 다 곱한 다음에 전체 9개에 9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걸 9로 미리 나누면은 9분의 4 이렇게 되면 이게 확률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곱하면은 40 곱하면 22 곱하면은 24 13 더한 것을 9로 나눕니다. 보면요, 이거 더볼게요. 2개 더해보면은 37에 여기까지 더하면 59 40 더하면 99 99를 9로 나누면 11이 되겠네요. 표본 평균은 11이 됩니다. 자, 모평균 m을 추정을 하면요, 공식이 이렇게 되죠. 표본 평균 빼기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오른쪽은 이렇게 부반대인 거예요. 대입만 하면 됩니다. x바가 11이고요. 11 마이너스. k는 신뢰도에 따라 틀려지는 95%의 신뢰도. 여기 있죠. 이거 2배 해주면 0.95 나옵니다. k 값 1.96을 쓰는 겁니다. 1.96에. 자, 루트 n 표본의 개수가 9개를 추출했기 때문에 루트 9값은 3. 표준 편차는 1.5라고 나왔죠? 1.5. 우변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값 쓰면 되겠죠? 이쪽 계산해보면 3으로 나누면 0.5. 0.5는 2분의 1이죠? 얘를 2로 나누면 0.98이 되겠네요. 이렇게. 11에서 0.98을 빼면은 10.02. 이쪽은 10.0이고요. 오른쪽도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10.02부터 11.98.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회사의 전체 신입사원 1000명을 대상으로 신체 검사를 한 결과 키는 평균 m, 표준 편차는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전체 신입사원 중에서 키가 177 이상인 사원이 242명이었다. 전체 신입사원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의 키가 180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입니다. 정규분포니까 확률 밀도함수를 그려놓고 문제를 풉니다. 평균이요. m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했어요. 177 이상인 사원이 242명. 자, 이 명으로 나왔죠? 근데 이게 비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체가 1000명이죠. 1000명 중에 242명. 비율 따지면 0.242에 해당되는 게 이쪽이 되겠죠. 0.242. 요 기준이 여기가 키가 177이 되는 겁니다. 그럼 0.24이면요. 우리가 이 표는 0부터 주어진 거기 때문에 0.5에서 얘를 빼보면 0.258이 되겠네요. 0.258을 찾아보면 여기 있죠. 0.258에 해당하는 게 z값이 0.7. 즉, 자, 여기서부터 0.7 칸만큼 떨어진 거예요. 한 칸의 길이가 10이죠. 이 표준 편차의 0.7배입니다. 곱해보면은 7이 나오죠. 이 길이가 7이기 때문에 이 평균 값은 7을 뺀 170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선택한 한 명의 키가 180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180은 이렇게 있다고 보면요. 자, 이 이상의 확률을 구하는 거죠. 180은요, 170부터 10만큼 있는데 10을 10으로 나누면 1 되겠죠? 표준화시키면 z값이 1 나오는 겁니다. 1이면 요 값. 0.3413. 자, 여기 요 부분의 넓이가 0.3413이니까요. 나머지 부분은 0.5에서 요 값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0.1587. 0.1587. 1번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A 주머니에는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5개, B 주머니에는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4개 들어있다. A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임의로 꺼내어 B 주머니에 넣은 다음 다시 B 주머니에서 하나의 공을 꺼내기로 한다.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그랬습니다. 뭐뭐뭐 할 때 이럴 때 보통 분모가 결정된다고 했죠. A에서 B로 옮겨진 공이 흰 공이었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이 때를 보면 B에서 꺼낸 공이 흰 공일 때 그랬습니다. 이게 분모가 되는 거예요. 이 조건부 확률이죠. 조건부 확률의 구조를 보면 뭐뭐뭐 할 때 요거를요 전체를 다 생각해서 분모에 쓰는 겁니다. 자, 흰 공을 뽑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전에 영향을 받죠. A에서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 꺼냈는데 그게 흰 공일 수도 있고 검은 공일 수도 있죠. 자, A에서 꺼낸 게 흰 공이면서 B에서 꺼낸 게 흰 공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A에서 꺼낸 공이 검은 공일 수 있어요. 이렇게 상황이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예요. A에서 꺼낸 공이에요. 자, 이 중에서 A에서 B로 옮겨진 공이 흰 공이었을 확률. 흰 공이었을 확률. 자, 여기에 분자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구조고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맨 처음에 A에서 흰 공을 뽑아요. 그럼 흰 공을 뽑을 확률이 A 공은 7개죠. 7개 중에서 흰 공이 2개니까 7분의 2. 그러고 나면 이제 B 주머니에 흰 공이 4개가 되겠죠. 흰 공이 4개, 검은 공이 4개. 전체 8개 중에서요. 8개 중에서 흰 공을 뽑을 확률은 4. 8분의 4 이렇게 되고요. 이 경우는요. 처음에 A 주머니에서 검은 공을 꺼내는 겁니다.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은 7분의 5. 그러고 나면 이제 B 주머니는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5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8분의 흰 공 뽑을 확률은 3. 이게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 분의 이거 흰색 이 부분이 그대로 분자로 올라가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분자 분모에 2개 곱한 5, 7, 8, 56을 분자 분모에 곱해 보겠습니다. 2 곱하기 4, 8, 5, 3, 15분의 요 그대로 8. 23분의 8 이렇게 됩니다. P분의 Q일 때 10P 플러스 Q. 분모에 10을 곱하고요. 분자를 더해줍니다. 238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머니 안에 스티커가 1개, 2개, 3개 붙어있는 카드가 각각 한 장씩 들어있다. 주머니에서 임의로 카드 한 장을 꺼내어 스티커 1개를 더 붙인 후 다시 주머니에 넣는 시행을 반복한다. 주머니 안에 각 카드에 붙어있는 스티커의 개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모두 같아지는 사건을 A라고 하자. 시행을 6번 했을 때 1회부터 5회까지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고 6회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처음에요. 숫자가 스티커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시행을 합니다.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행 이렇게 쭉 해서 5회까지는 안 나타나고요. 6번째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처음 볼게요. 처음 상태가 1, 2, 3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합이 3의 배수가 되죠. 3의 배수가 돼요. 그럼 한 번 시행하면 하나가 추가될 거고 두 번 시행하면 2개가 추가되는데 2개 추가된다고 해서 또는 하나 추가된다고 해서 이 합이 3의 배수가 되지는 않죠. 그래서 1회, 2회까지는 3의 배수가 안 나타나요. 그럼 3의 배수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3회. 자, 뭔가 한 번, 두 번, 이게 3회 시행했을 때. 그리고 또 나아가서 4번, 5번, 6번, 6회 시행했을 때. 이때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회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했지만 실제로는 요 3회일 때만 안 일어나요. 이때는 일어나지 않고 6회에서 일어날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자, 2회 때까지, 2회 시행했을 때의 모양을 보겠습니다. 두 번 시행했기 때문에 2개가 추가될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에 2개가 추가되면 3, 2, 3이 되겠죠. 여기에 2개가 추가되면 그대로고 1, 4, 3 이렇게 되고요. 이쪽에 2개가 추가되면 1, 2, 5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추가돼요. 하나하나씩 추가되면 2, 3, 3 이렇게 하나하나씩 추가되면 2, 4 그 다음에 이렇게 추가되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추가되면은 1, 3, 4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그 다음 한 번 시행했을 때 나머지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다 같아지는 경우를 볼게요. 이 경우는
요 2가 그 다음에 요게 하나가 플러스가 1 되면 3, 3, 3으로 나머지 3으로 나눈 나머지 같아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는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요것도 1이에요. 4도 1. 그 다음에 요 3. 여기서 하나 더 추가가 되면 나머지가 다 1, 1, 1로 같아지겠죠? 그 다음에 요 모양이요. 자, 1이고 2고 요것도 3으로 나눈 나머지 2입니다. 이게 같은 거예요. 2. 그러니까 요거가 하나 더 맞으면 또 같아지겠죠? 2, 3, 3. 일 때 요거. 2가 스티커 하나를 더 받으면 같아지겠죠. 3으로. 2, 2, 4. 요 4가 하나 더 받아서 5가 되면 5나 2나 3으로 나눈 나머지 똑같으니까 같아지고요. 자, 요것도요. 1, 3, 4인데 1과 4는 똑같죠? 3이 하나 더 스티커를 받으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든지 간에요. 두 번째 결과가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세 번째, 세 개 중에 하나가 스티커를 맞으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아지죠. 그렇죠? 같아질 확률은 3분의 1. 같아지지 않을 확률은 여기 x의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죠. 세 번째 시행에서 3의 배수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지 않을 확률은 3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자, 이게 같지 않아지면요. 여기 말고 나머지가 이제 하나 더 커지는 거죠. 이거 뭐 얘가 하나 커졌다. 그러면 나머지가 1 되겠지. 1, 2, 3에서 이 상태랑 같은 모양이 돼요. 여기서도요. 3이 아니라 다른 게 하나가 스티커를 더 맞으면요. 스티커를 하나 붙이면 되면은 요거랑 같은 모양이 됩니다. 이거 다 보면은 3의 배수가 아닐 때는 다 3으로는 나머지가 1, 2, 이건 0 이런 형태가 다 돼요. 거기서 또 똑같이 세 번째 가는 거기 때문에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럼 여섯 번째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요. 이거랑 똑같으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곱하면 되겠죠. 9분의 2가 여기서 원하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분모 p 플러스 q 값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하면은 최종 답은 11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두 문자 A, B를 중복을 허락하여 만든 6자리 문자열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문자열의 개수를 구하시오. 가, 첫 문자는 A이다. 나, A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첫 문자는 A니까 무조건 A가 와야 되겠고요. A끼리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이 두 번째는 A가 올 수 없죠. B가 무조건 와야 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결정이 됐고요. 나머지 4개만 A, B로 채워 넣으면 되는데 이웃하지 말아야 A는 이웃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보통 이웃한다 그러면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요.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를 배열한 다음에 끼워 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나머지 4자리인데 A와 B를 몇 개 쓰는지를 볼게요. A를 사용 안 할 수도 있죠. 사용 안 하고 B만 4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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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되는 경우 하나고요. A를 하나 쓰는 경우 볼게요. B는 그러면 3개를 써야 되겠죠. 그럼 A를 하나 쓰는데 A 쓰는 것만 결정을 시켜주면 되겠죠.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즉 A, B, B, B. 그 다음에 A가 여기 있는 경우요. B, A, B, B. 이런 식으로. A가 있을 수 있는 곳이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또 4가지가 나오겠죠. A를 2개 사용하는 경우. 그럼 B는 2개를 사용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볼게요. B를 먼저 2개를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요. 끼워 넣기 하겠습니다. A를 끼워 넣으면 돼요. A가 있을 수 있는 곳이 3군데죠? 3군데 중에 2군데를 선택해서 끼워 넣으면 됩니다. 3군데 중에 2군데 순서 없죠? 3C, 2. 3C, 2는 3가지. 그래서, 자, 이거 보면 되겠죠? A가 3개 사용할 수는 없겠죠? 3개 사용하면은 무조건 이웃하는 게 생기기 때문에 3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개수를, 이거 다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은 8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간 0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는 다음과 같다. 구간을 나눠서 정의를 했죠. 연속 확률 변수,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만족해야 될 조건이 전체의 밑넓이가 1 돼야 되고요. 음수인 부분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 2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0부터 1까지가 있고 2까지가 있죠. 0부터 1까지는 a의 1-x, 이게 식이 1차 식이죠. 직선입니다. 0을 대입해 보면은 a가 나오고요. 1을 대입해 보면은 0이 나와요.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 이런 모양이 되고요.
1부터 2까지는 1 집어넣으면 0 나오고요. 2 대입해보면 B. 이렇게 해서 B가 뭐 어딘지 모르지만 위치가 만약에 B라고 한다면 B까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요. 1부터 2까지의 확률이 6분의 A라고 했어요. 1부터 2까지. 자, 요 밑넓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6분의 A가 됩니다. 이럴 때 A-B의 값을 구하시오. 관계식을 찾아보면요. 아까 이 높이가 이게 B였죠. 그러니까 이 넓이가 1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2분의 B가 됩니다. 이 넓이가 6분의 A랑 A와 같다. 이렇게 되죠. 6을 곱해보면은 A 값은 약분되고 3B. 이런 식 하나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넓이 합이 1대 되겠죠? 이쪽 넓이는 밑변 길이 A, 밑변 길이가 1, 높이가 A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2분의 A가 되겠죠. 이쪽 넓이는 아까 6분의 A였죠? 더한 게 1. 6을 곱해보면요. 여기는 3A 더하기 A는 6. 4A가 6이니까 A는 4분의 6, 즉 2분의 3 이렇게 구해줍니다. 자, A가 2분의 3이면요. 2분의 3을 대입하면은 B값은 2분의 1 되겠네요. B는 2분의 1. A 빼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A 값이 2분의 3이고요. B 값이 2분의 1. 2분의 2니까 답은 1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길이 X는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X가 M부터 A까지 확률이 0.3413일 때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끊어보면요. 정규분포죠. 정규분포 문제는 확률 밀도함수를 그려놓고 문제를 풉니다. 평균이 M, 표준편차가 4라고 했어요. 이럴 때 M부터 A까지 확률이 0.3413이죠. M부터 A까지. 자, 이 확률이 0.3413인데 표에 있죠. 0.3413 찾아보면은 여기 있네요. Z값이 1. 1이라는 거는 표준편차에 곱하기 1 한 배입니다. 표준편차가 4죠. 4만큼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A값이 M 플러스 4가 됩니다. 뒤에 이어보면요.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서 이미 추출한 제품 16개. 자, 추출했죠. 16개를. 이거의 길이의 표본 평균이 그랬습니다. 자, 보통 X바. 자, 요거 중요하죠. X바. 자, 이것이 A-E 이상일 확률을 오른쪽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구한 것은 X바의 분포를 보는 거예요. 자, 요거는요. 그냥 X였고요. 자, X바의 분포. 우리 통계적 추정을 할 때는 X바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징은 간단해요. 얘랑 비교했을 때 평균은 같고 똑같고요. 표준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원래 했던 표준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거가 됩니다. 표본의 크기가 16개를 뽑았죠? 루트 16은 4니까 4분의 시그마. 시그마 값이 4였죠? 얘는 4분의 4니까 1.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은요. 평균은 똑같고 표준편차가 1로 작아진 겁니다. 이럴 때 A-E 이상일 확률. A 값이 n 플러스 4였어요. n 플러스 4에서 2 빼면 n 플러스 2가 되겠죠. n 플러스 2 이상. 즉 n 플러스 2 이상. 이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표준편차가 지금 1이기 때문에 이거 길이가 2인데 1로 나누면 여기 두 칸. 그렇죠? 즉 표준화 시켰을 때 2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2에 해당하는 값이 0.477이. 이쪽이 0.477이니까요. 이쪽은 0.5에서 0.4772를 빼면 되겠죠. 그럼 0.0228.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주머니 A와 B에는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4장의 카드가 각각 들어있다. 갑은 주머니 A에서, 을은 주머니 B에서 각자 임의로 2장의 카드를 꺼내어 가진다. 갑이 가진 2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과 을이 가진 2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같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2장을 꺼냈죠? 그럼 가장 작은 게 1과 1을 뽑은 3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숫자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3이 되는 경우를 볼게요. 여기서 3을 뽑는 경우는요.
1, 2밖에 없죠. 보면은 전체 경우가 4개가 있어요. 4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죠. 4C2가 됩니다. 자, 4C2분의 1하고 2 뽑는 경우 한 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B도 3을 뽑는 경우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4C2분의 1과 2를 뽑는 경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4C는 6이에요.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36분의 1 이렇게 되고요. 합이 4가 나오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분모는 다 사실은 또 동일하겠죠? 6분의 이렇게 돼요. 6분의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1과 3 이 경우밖에 없겠네요. 이것도 하나 경우죠. 6분의 1 마찬가지로 B도 6분의 1 그러니까 A, B 상황이 똑같아요. 곱하면 36분의 1이 되고요. 합이 5가 되는 경우요.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1과 4를 뽑아도 되고 2와 3을 이렇게 뽑아도 되겠죠. 두 가지가 나오네요. 6분의 2 B도 마찬가지로 6분의 2 36분의 4가 되고요. 합이 6이 되는 경우 자, 1과 하는 건 없고요. 2와 4 이렇게 있겠네요. 한 가지 있죠? 6분의 1 B도 6분의 1 36분의 1 이런 식으로 7이 되는 경우는 3, 4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6분의 1, 6분의 1, 36분의 1이고요. 합이 8이 되는 경우는 없죠. 끝이네요. 7이 최대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 확률을 다 더하면 되겠죠. 36분의 1, 1, 4니까 6, 7, 8 약분하면은 4로 약분해볼까요? 4, 2, 8, 4, 9, 36 해서 9분의 2 분자분모 더하면은 답은 11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이웃한 두 교차로 사이 거리가 모두 1인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이 있다. 로봇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길을 따라 거리 1만큼 이동한다. 로봇은 길을 따라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지만 한 번 통과한 지점을 다시 지나지는 않는다. 이 로봇이 지점 5로부터 출발하여 4번 움직일 때 가능한 모든 경로의 수를 구하라. 단 출발점과 도착점은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서 출발을 해서요 4번을 가요. 4번을 가는데 지금 모양이 요즘에서 볼 때 이쪽이나 처음 출발할 때요 모양이 이게 다 대칭성을 이루죠. 대칭성. 이게 뭐냐면 이쪽 갈 때 10가지가 나오면은 이것도 똑같이 10가지 나와야 돼.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 10가지 다 똑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하나만 한 다음에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4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거예요. 하나를 여기서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가는 것만 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는 게 또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죠. 여기서 모양 보면은 이 왼쪽으로 가는 거하고 또 오른쪽 가는 게 똑같아요. 이것도 또 대칭성이 됩니다. 요것만 계산한 다음에 이건 똑같이 세주면 되고요. 위쪽은 좀 다르겠죠. 일단 이쪽에서 2번만 더 가면 됩니다. 2번만 더 가는 거를 일일이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니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가는 게 하나, 이렇게 가는 게 둘, 이렇게 셋, 그 다음에 이렇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위로 가는 게 9가지가 가능하고요. 이쪽에서 또 2번만 더 가는 거 세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서 이쪽으로는 못 가죠. 5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출발점과 도착점은 일치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둘, 여기까지 오는 거. 여기가 하나예요.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둘, 이렇게 가는 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쪽으로 가는 게 8개가 나와요. 그럼 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8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은 2, 8은 16에 9 더하면 25. 25가지가 나오고요. 아까 대칭성에 의해서 곱하기 4 해주면 됐죠? 100. 답이 10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10번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y를요 10-x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그른 것은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전체 주사위니까 6개 중에 3개죠. 홀수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고
짝수 나올 확률도 2분의 1 되겠죠? 그 y를 보니까 10에서 x를 뺐어요. 전체 10번인데 나머지 반대잖아요. x가 홀수가 나오는 거라고 치면은 이 y는 그러면 이 짝수가 나오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짝수가 나오는 횟수. 그리고 어차피 홀수나 짝수나 확률이 2분의 1 똑같기 때문에 10번 던졌을 때 홀수의 어떤 성질이나 짝수의 성질은 같을 겁니다. 기억 보면요. y가 5와 7 사이일 확률과 x가 3과 5 사이일 확률을 같다. 홀수가 3번에서 5번 사이 나와요. 또 홀수가 3번 나오면 짝수는 7번이죠. 그럼 짝수가 y니까 짝수가 7번. 그렇죠? 홀수가 5번 나오면 짝수도 5번. 이거나 상황이 똑같은 거죠. 지금 경우가. 당연히 확률도 같겠죠. 기억은 참이 됩니다. 또는 식으로 확인하려면 y 대신에 10-x 이렇게 대입하고 정리해보면 이거랑 같은 식 나옵니다. 니은 y의 평균은 x의 평균과 같다. 홀수나 짝수나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평균도 같겠죠. 당연히 같은 거고요. 계산을 한다 치면은 이거는 이항 분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x의 분포를 보면요. 10번 던졌고요. 한 번 할 때마다 홀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 돼요. 평균을 구해보면 MP가 되니까요. 두 개 곱하면 5. 그러면 y도 상황이 똑같죠? 똑같이 10의 2분의 1 따라가니까 똑같이 5가 나옵니다. 니은 맞고요. 디귿 y의 분산은 x의 분산보다 크다. 지금 모양이 이항분포가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걸 홀수가 나오는 거를 BA 제가 10,2분의 이렇게 표시하고요. 짝수가 나오는 거를 얘라고 하면은 이것도 평균은 5가 되고 분산도 MPQ가 되겠죠. 여기다 2분의 1만 더 곱하면 분산은 2분의 5. 이 값도 2분의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맞는 것은 기억과 니은. 이상입니다. 어느 여객선의 좌석이 A구역이 2개, B구역 하나, C구역 1개가 남아있다. 남아있는 좌석을 남자 승객 2명과 여자 승객 2명에게 임의로 배정할 때 남자 승객 2명이 모두 A구역에 배정될 확률을 P라고 하자. 120P의 값을 구하시오. 지금 문제가 남자 승객 2명이 모두 A구역에 배정되는 거죠. 나머지 여자는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자, 이런 문제 풀 때 그냥 남자 승객 2명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도 돼요. 자, 자리가 4자리가 있는 겁니다. 자, A 자리에 2개, B 자리, C 자리가 있어요. 자, 남자 승객 2명만 배정할 확률을 구해볼게요. 그러면 남자 승객 2명을 우리가 배정하는 게 첫 번째 사람이 4군데 중에 한 군데 갈 수 있죠. 4 곱하기 두 번째 사람은 나머지 3군데 중에 하나. 4 곱하기 3, 또 뭐 4P2 해도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남자 승객 2명 그냥 A, B라고 할게요. A, B가 A 구역에 있어야 돼요. 그럼 A, B 이렇게 앉거나 또는 B, A 이렇게 앉는 경우 두 가지밖에 없죠. 곱하기 2가 됩니다. 곱하기 2, 분자가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확률 P. 근데 BC를 지금 고려 안 했잖아요. 고려 안 해도 돼요. 여기 상관없기 때문에. 이 고려하면 이렇게 돼요. BC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BC도 자, 여기에 배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1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분모가. 대신에 분자도 여기 또 예를 들어 여자 2명을 CD라고 하면은 CD도 CD거나 DC거나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두 가지 이렇게. 어차피 이 값이 1 돼요. 1 되기 때문에 곱하기 1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확률에서는 이렇게 상관없는 것들은 어차피 곱하기에도 1 되기 때문에요. 무시하고 관심 있는 것들, 이런 것도 위주로 계산을 해도 되는 겁니다. 약분하고 나면은 6분의 1이 되겠죠. 6분의 1에 120 곱하면은 답은 2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웃한 두 교차로 사이의 거리가 모두 같은 도로망이 있다. 철수가 집에서 도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약속 장소인 도서관으로 가다가 어떤 교차로에서 약속 장소가 서점으로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도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서점으로 갔다. 집에서 서점까지 지나온 길이 같은 경우 하나의 경로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그림 1과에 있는 연락받은 위치는 다르나 같은 경로이다. 집에서 출발해서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연락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서 서점 쪽으로 다시 간 겁니다. 이렇게. 요거 하고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갔어요. 똑같죠. 경로 똑같은 걸로 본다는 거죠. 이런 거를.
철수가 집에서 서점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철수가 도서관에 도착한 후에 서점으로 가는 경우도 포함한다. 여기서 도서관까지 도착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거죠. 그러면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려면요, 일단 오른쪽으로는 4번을 가야 돼요. 여기서 볼까요? 이렇게 4번. 이쪽 방향으로는 무조건 4번을 가야 되고요. 자, 위로 올라가는 거. 자, 위로 올라가는 거는요, 만약에 한번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서점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내려가야 됩니다. 2칸 올라갔어요. 그럼 2칸 내려오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오른쪽 4개는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있고, 만약에 위로 가는 게 하나 있다면 아래로 가는 것도 하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 순서는 바뀌면 안 돼요. 먼저 내려간 다음에 올라가는 건 안 되죠. 올라가는 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게 있어야 돼요. 이 경우의 수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요, 처음에 이 큼직큼직하게 나눠야 돼요. 큼직큼직하게 나누고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맨 처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큼직큼직하게 나누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모양으로만 먼저 나눠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고, 아까 그 다음에 위로 2번 갈 수도 있겠죠. 위로 2번 가면 아래로 2번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4번 가고요. 위로 만약에 3번 올라가게 되면요, 3번 올라가면 밑으로도 3번 내려가야 되겠죠. 이렇게. 화살표로 해도 되고요. 뭐 A, B, C 이런 걸로 문자 바꿔서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가 있는 거죠.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없는 경우,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가는 경우, 2번, 3번인 경우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자, 이 경우 볼게요. 자, 여기 화살표로 볼까요? 자, 이런 경우 보면 이거 한 가지, 그냥 한 가지고요. 이 경우 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죠. 6개를 배열하는데 같은 것이 있어요. 요거 일단 4개 같죠. 같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2개는 서로 다르지만은 순서가 결정이 되죠. 요거 다음에 얘가 와야 된다. 우리 배열할 때 A, B, C, D를 배열하는데 A, B가요. A 다음에 꼭 B가 와야 된다. 이렇게 순서가 결정되는 거는 어떻게 하죠? 이 네모 똑같은 거로 보는 거죠. 이렇게 네모 2개 있고 B, C, D 이렇게 해서 이거를 배열하는 거죠.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그래서 이 앞쪽의 네모에 A가 들어가고 뒤쪽의 네모에 B가 들어가면은 이 순서가 결정되는 모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해야 돼요. 전체가 6개죠? 6팩토리얼 나누기 4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4팩토리얼 나누면은 6 곱하기 5만 남겠죠? 2 나누면 3, 5, 15 이렇게 되고요. 이 경우는요, 전체가 8개예요. 8팩토리얼을 4개 똑같죠? 4팩토리얼, 이것도 같은 것으로 봐야 되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4팩토리얼 이렇게 나누면은 8, 7, 6, 5까지 남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4, 3, 2 이렇게 보면은 4, 2, 8이 사라지고요. 3도 약분되면은 2, 2, 5, 10에 7이니까 7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경우요, 전체가 4개, 6개, 10개 10팩토리얼을 4팩토리얼, 6팩토리얼로 나눕니다. 또 6팩토리얼 약분시키면은 10, 9, 8, 7 되겠죠? 6은 약분되고요. 그 다음에 4팩토리얼이 4, 3, 2, 1인데요. 4, 2, 8 이렇게 날라가고요. 3도 약분시키면 3, 3, 7은 21에 10이 있으니까 210. 그래서 이 4가지를 다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은 16이 되고요. 여기까지 더하면은 86이 되고요. 여기까지 더하면은 296이 됩니다. 최종 답은 296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